첫 출항, 홍명보. 피파 랭킹 96위 팔레스타인 상대 유효 슈팅단 1개. 졸전 끝에 0에서 0, 전반 종료. 졸전 끝에 전반이 마무리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 랭킹 23위. 은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0에서 0으로 비긴 채 전반이 마무리됐다. 한국은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주민규가 배치됐고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이 이 선에서 공격을 지원했다. 바로 아래 황인범, 정우영이 공수를 조율했고 400은 설영욱, 김영권, 김민재, 황문기가 호흡을 맞췄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 팔레스타인은 5-4의 1 포메이션을 준비했다. 오데이 다바그가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고 타메르 세암, 아타 자베르, 호나탄 칸티아나, 웨삼 아부알리가 중원에서 짝을 이뤘다. 수비는 카밀로 살다냐, 오데이 카루브, 미켈 테르마나니, 야세르 하메드, 무사브 알바타트가 나섰다. 골문은 나미 하마데흐가 지켰다. 팔레스타인이 포문을 열었다. 전반 3분 다바그가 우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반대쪽 포스트에서 쇄도하던 세암이 왼발에 맞췄지만 임팩트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며 조현우가 잡아냈다. 한국이 이날 첫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17분 좌측면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고 문전으로 크로스를 보냈고 이를 주민규가 헤더했지만 크게 벗어났다. 첫 경고가 나왔다. 전반 18분 이재성이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역습을 펼쳤다. 이를 끊어내기 위해 황인범이 백태클을 가했다. 주심은 곧바로 경고를 꺼내들었다. 한국이 위기를 모면했다. 전반 22분 프리킥 공격 상황에서 야세르 하메드가 헤더한 것을 반대쪽에서 쇄도하던 세암이 밀어넣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고 비디오 판독 확인 결과에도 오프사이드가 인정되면서 득점은 취소됐다.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세트피스로 득점 기회를 노렸다. 전반 27분 문전을 향해 올린 프리킥을 세암이 슈팅하려 했지만 조현우가 잡아냈다. 한국이 오랜만에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34분 손흥민이 슈팅했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한국이 기회를 얻어냈다. 전반 40분 코너킥 공격에서 손흥민이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헤더했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았다. 한국이 땅을 쳤다. 전반 41분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잡고 황인범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았다. 이후 오른발 슈팅을 쐈지만 골키퍼가 막아냈다. 계속해서 두드렸다. 전반 43분 이강인의 킬러 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수비 한 명을 벗겨내고 왼발로 슈팅을 쐈지만 옆구무를 때렸다. 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지만 양팀은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마무리했다. 2. 홍명보 복귀,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전 매진 불발, 종합. 홍명보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에서 대표팀의 홈경기 매진 행렬 끊겼다.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과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이 열린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엔 59,579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에 따르면 4,598석이 판매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국내에서 열린 축구대표팀의 홈경기 입장권이 매진되지 않은 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티니지와의 평가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티니지전 당시 경기장엔 59,018명이 입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17일 수원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평가전 42,175명, 11월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 64,381명은 연이어 매진됐다. 올해 들어서도 3월 21일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 64,912명, 6월 11일 중국과의 6차전 64,935명 때 각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찼다. 올해 초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우승 불발과 이후 드러난 대표팀 내분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3월과 6월 A매치 때 매진이 이어졌지만
이달은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발표된 입장권 가격 인상 방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팔레스타인전은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은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이자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사실상 최종 예선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였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은 경기 전 라인업 발표 때를 비롯해 선수들을 향해서는 변함없이 큰 환호성을 보냈다. 손흥민, 토트넘, 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간판 스타들의 플레이엔 특히 큰 함성이 울렸다. 하지만 대표팀 복귀전에 나선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불릴 땐 관중석 곳곳에서 야유가 나왔다. 관중석엔 홍 감독을 비판하는 피노키옹과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등 걸개가 등장했고 정몽규 나가라는 외침도 들려오는 등 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이 표출됐다. 경기 중에도 홍 감독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팬들의 야유가 이어진 가운데 대표팀은 약체로 꼽힌 팔레스타인과 0에서 0으로 비겨 불안하게 출발했다. 3. 신태용 매직, 또 미쳤다. 인도네시아. 강호 사우디와 원정 1에서 1 무승부. 신태용 매직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했다. 사상 최초로 월드컵 3차 예선에 오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는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위치한 킹 압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시조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19분 나그나르 오란망운의 선제골로 리드를 가져왔으나 전반 추가 시간 무사브 알주아르에게 동점골을 실점해 1에서 1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바레인, 이상 승점 3에 이어 시조 3위로 올라섰다. 일본은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7에서 0 대승을 거뒀고 바레인은 호주 원정에서 1에서 0 신승을 거두며 이변을 일으켰다. 인도네시아도 지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를 제압하는 등 중동의 모래폭풍을 대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전반전 중반 선제골을 넣으며 바레인이 호주를 상대로 승리했듯 대열을 낚는 듯했으나 리드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쳤다. 다만 피파 랭킹 133위 인도네시아가 76계단 위인 56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한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며 리드를 챙겼고 끝내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얻은 승점 1점은 인도네시아가 사상 최초로 3차 예선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맛본 승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이날 신태용 감독은 수비에 집중한 5-4의 1전형을 들고 나왔다. 마르텐 파에스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나탄 추아온, 켈빈 베르동크, 제이 이제스, 리츠키 리도, 샌디 월시가 수비벽을 쌓았다. 중원에는 나그나르 오란망운, 톰 하엘, 이바르 제너, 위탄 술라에만이 배치됐다. 라파엘 스트라윅이 최전방에서 공격을 이끌었다. 인도네시아계 네덜란드 출신 선수들을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대거 귀화시키며 대표팀 전력을 보강한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은 이번에도 혼혈 선수들을 중심으로 스쿼드를 구축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전 선발 명단에도 11명의 선수들 중 절반이 넘는 자리를 귀화 선수들이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수비와 파에스 골키퍼의 선방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세를 막아낸 뒤 조직적인 역습으로 반격에 나섰다. 전반 19분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핵심 전력인 술라에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왼쪽 측면을 허문 뒤 오란망운에게 패스를 넘겼고 오란망운이 이를 왼발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이었던 전반 추가 시간 3분 사우디아라비아의 측면 공격수 모하메드 칸노의 어시스트를 받은 무사브 알주아이르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후반전에는 위기도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권을 내준 채 수비에 집중하던 인도네시아는 후반 33분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역전당할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파에스가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살렘 알도사리의 슈팅을 선방하면서 동점이 유지됐다. 파에스는 이어 후반 43분에도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칸노의 슈팅을 막아내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FC 댈러스 소속인 파에스는 지난 7월 MLS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등 미국 리그 내에서 인정받는 골키퍼 중 하나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3번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톡톡히 발휘했다. 인도네시아는 파에스의 합류로 약점으로 지적됐던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신태용 감독은 경기 후 어려운 경기였고 분위기도 힘들었다. 우리는 잘 뛰었고 경기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면서 인도네시아는 2조의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비긴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3차 예선 내내 다른 상대들도 위협할 수 있는 팀이라고 했다. 신태용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전 무승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위한 응원을 촉구했다. 앞서 신태용 감독은 필리핀과의 2차 예선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지은 뒤 인도네시아어로 인도네시아가 나를 변함없이 믿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 나를 향한 팬들의 신뢰는 다른 팀들과 결쟁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언제나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한다. 높은 성과를 내고 규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감사 영상을 올려 팬들에게 감동을 줬다. 인도네시아는 1986 멕시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최종 예선 직전 단계까지 올랐으나 한국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적이 있다. 이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2019년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이후 차근차근 조직력을 다지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